기자님 어서 오시어요. 안녕하셨어요. 네, 참 잘 맞춰주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리드는 절대 안 해줘요. 그죠? 못 이기는 척해. 예. 테크노 추면 이렇게 테크노도 좀 쳐줄 것 같아요. 저 그거 살짝 직업병인데요. 네. 저 약간 카멜레온 기질이 있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맞춰가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가령 뭐 다음 주에 인터뷰한 사람이 되게 뭐 옷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저도 그 기간에는 굉장히 옷에 관심이 많아지고요. 네. 뭐 식성 뭐 그 사람이 뭘 잘 먹으면 그때 나도 그게 맛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뭐 약간 이상한 현상이 있긴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제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약간 고민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 뭐지? 진짜 모습은 뭔가요? 그것도 그렇고 나는 뭐랄까 아첨하는 인간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왜 너는 중심이 없고 계속 그 사람을 받아주는 그런 리시브를 하는 것만 하려고 하니 그런 사주에 있나 봐요. 그런가? 그렇게 요즘 음악도시 하신 다음에 술이 부쩍 늘으셨다고요. 야식도 늘고. 예. 좀 있으면 고기도 드시겠어요. 그리고 개콘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네,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 그지? 그게 너무 웃기죠, 김준현 씨. 근데 이상하게 저는 시경 씨가 하는 걸 먼저 봐서 시경 씨가 오리지널인 것 같고 그분들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 맛 라면과 짜장면 사이에서 마치 진본이 짜장면 맛 라면인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는 복잡한 얘기가 됐네. 아니 훌륭한 방송인의 모습에서 짜장면 맛 라면 갑자기 TJ가 생각나네요. 걔는 그냥 해버리거든요. 라니 이렇게. 자 오늘은 네. 그랜토리노라는 자 그나저나 새해가 오고 있는데요. 진짜 코앞에 왔네요. 이제 그러면 하지 마요. 하지 마요. 돼지 드시니까. 아니 뭐 근데 전 제 나이가 싫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자주 얘기하시니까 괜히 엉뚱한 의미가 필요 없는 의미가 붙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부담스러울 뿐이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보이세요. 그 말을 꼭 하시긴 하시지만. 네. 아니 제가 좀 약간 짓궂은 데가 있죠. 그래서 눈치가 좀 빠르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 곤란해한다. 그게 재밌나 봐요. 를 찾으면 자꾸 그걸 하게 돼요. 전에 왜 한 줄로 자기를 표현해달라고 했었잖아요. 예. 5자로 표현할 수 있어. 거대한 막내. 그렇군요. 저도요. 네. 뭘요? 저를요? 네. 뭘까? 4글자로. 더 무서워. 점점 줄여. 사자성어. 4글자로. 젊은 누나. 아싸. 왜 이렇게 슬프게 들려? 반격한 거지? 아니, 졌어요. 3글자는 자신 없어요. 젊은 누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거대한 막내와. 자, 그랜토리노 네. 소개 좀 해주실까요? 그랜토리노라는 건 1972년산 클래식 자동차 이름이에요. 1972년산? 네. 한 살 어리네요. 벗어날 수가 없네요. 쥐띠네요? 차가 쥐띠야. 네. 찍찍찍찍. 네, 이 영화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하고 주연을 한 영화인데요. 예. 클린트 이스트우드 하면 뭐가 먼저 생각나세요? 언제부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했나요? 전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라는 좀 오래된 영화인데 80년대였나요? 그러니까 DJ로 나왔었죠. 거기서 스토커한테 쫓기는 DJ로 나온 영화가 첫 번째 연출작이었고요. 그 다음에 케빈 코스트너 주연했던 퍼펙트 월드 같은 작품이 있었고요. 그거 망했죠. 잘 안 됐는데 평가는 좋았었죠. 비디오 잘 됐어요. 산업에서 대박이 났대요. 그래서 다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케빈 코스트너가 그때 한창 굉장히 큰 스타였거든요. 장난 아니었죠. 네, 뭐 늑대와 춤을 이런 것들이 상을 받으면서. 근데 케빈 코스트너도 감독으로서 뭐 상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런 뭐 멜 깁슨이나 케빈 코스트너처럼 감독이 된 뭐 로버트 레드포드도 포함해서 배우들을 다 통틀어서
클린트 이스트우드만큼 거장의 반열에 오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으로 올라가면 오슨 웰즈라는 거장이 있죠. 네. 시민 케인을 만들었던 예, 예. 그분도 훌륭한 배우이자 훌륭한 감독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거의 유일무이한 예라고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이제 배우를 하면서 네. 또 그런 감각이 있는 거겠죠. 예, 그리고 또한 그의 영화가 그의 배우로서의 페르소나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더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네. 그건 오늘 영화를 소개해 드린 다음에 정리를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네. 우리 GT차 그랜토리노 예. 노래는 로버트 플렉의 네.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이런 로맨틱한 노래를 왜냐하면 이 방금 말씀드렸던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첫 번째 연출작인 Play Misty for Me에 들어갔던 노래예요. 네. 그래서 골라봤어요. 알겠습니다. 로베르타 플렉의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듣겠습니다. 자, 로베르타 플렉의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였습니다. 네. 자, 그랜토리노 일단 줄거리인가요? 캐릭터인가요? 이야기 먼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영화는 장례식에서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연기하는 월트 코왈스키라는 노인의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거의 뭐 무슨 쓴바귀 씹은 표정으로 이를 악물고 그 장례식장에 서 있죠. 네. 그러면서 장난치듯이 조문하는 철없는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손녀딸 배에 피어싱하고 왜 미국 장례식은 관이 열려 있고 속에 죽은 그렇죠. 사람이 있고 앞에 와서 한 네. 사람씩 인사를 하잖아요. 뭐, 예. 예. 근데 그런 뭐 피어싱을 하고 온 소녀라든가 그다음에 뭐 신부가 얘기를 하는데 뭐 생과사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주 뭐 자기가 보기엔 애송이 같은 신부가 생사를 얘기하는 걸 보면서 계속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는 시퀀스로 시작을 해요. 네. 실제로 속으로 으르릉한 소리를 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마치 이렇게 화가 난 불독처럼. 네. 네,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는 그 미시간주인데요. 네. 이 동네가 거의 뭐 백인들은 많이 떠나고 멕시칸계라든가 뭐 아시아인들이 되게 많이 이주해 와 있는 동네예요. 근데 네. 고집스럽게 이 노인은 평생 믿어온 것들을 완고하게 지키면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아무튼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자식들도 마음에 안 들고 자기는 평생 그 자동차 회사를 다니면서 미국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수십 년 동안 아들은 지금 일본차 세일즈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드는 표정 참 잘 지으시죠. 잘하시죠. 예. 그리고 그 신부에 대해서도 그 신부가 돌아가신 사모님께서 어르신을 부탁했다고 와서 찾아오면은 무슨 총각딱지도 못 대고 쓸데없이 공부만 많이 한 27살짜리가 인생에 대해서 뭘 하냐는 식으로 하면서 문전박대를 해서 내쫓아보내죠. 그리고 이분은 그 자동차 공장에서 평생 일을 하기 전에 3년 동안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경력이 있어요. 네. 근데 아마도 거기서 전쟁이니까 사람들을 죽였겠죠. 그리고 그렇죠. 아주 나쁜 기억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공개적으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아요. 아무튼 겉보기에는 퉁명스럽고 터프하고 좀처럼 웃지 않는 남자인 거죠. 네. 근데 그리고 이제 자기한테 접근하는 손주라든가 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뭔가를 나한테 원해서 접근한다고 생각해요. 집을 원하고 그리고 그랜토리노 바로 이 노인이 갖고 있는 차 클래식카를 탐내고 네. 그러니까 손녀가 이러는 거예요. 와서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차 어쩌실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손녀 몇 살인가요? 대학교에 막 진학했으니까 한 18살 그 정도. 그러면 그렇게 막 얘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철이 좀 없어요. 네. 보면은. 그래서 그런 날 그냥 다 내버려둬 나한테 접근하지 마가 이분의 태도고요. 외롭구나. 그냥 그리고 집안 곳곳을 그냥 자기 손으로 고치고 정말 옛날 미국식의 삶인 거죠. 그리고 차를 정비하고 그리고 해가 지면은 늙은 개를 옆에 두고 포치에 앉아서 맥주캔을 계속 따서 마시면서 석양을 보고 이게 유일한 여가 생활이에요. 근데 그 옆집에는 몽족 그러니까 아시아인 가족이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몽족이라는 족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중국 남부나 뭐 타이나 미얀마 이런 데 살고 있는 소수민족이래요. 이제 네. 겉보기엔 약간 티베트인들처럼 보이는데 네. 근데 이 가족들은 이제 전통적인 문화랑 가치 같은 걸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뭐 이 아저씨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완고하고 이제 보수적인 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혀 친절하게 이 가족들을 대하지 않죠. 네. 그리고 왜 이렇게 고개 돌리는 데마다 이상한 인간들만 있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그러는데 네. 그러다가 그 집에 타오라는 아들이 이 아저씨의 그랜토리노를 훔치러 차고에 들어오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근데 타오는 원래 착한 소년인데 뭐냐면 아무리 그 가족은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해도 그 집의 아이들은 미국의 10대로서 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멕시코계와 그 아시아계들 사이에 알력이 있고 이러니까 조금만 애들이 자라면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지 않으면 그 갱단에 서로 들어가서 그렇겠네요. 그렇죠. 불량배가 되는 거 약간 그 슬럼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정말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은데 끌려가서 사촌이 포함되어 있는 갱단에 끌려가서 협박을 당하고 그런 신고식처럼 그 네 옆집에 있는 근사한 잘 훔쳐와라라는 걸 해서 하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갔다가 할아버지한테 들키게 되죠. 근데 나중에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갱단이 와서 타오를 억지로 끌고 가려다가 그 월튼의 잔디밭으로 이렇게 발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이 아저씨는 내 영역을 침범하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바로 라이플총을 들고 나와서 내쫓아 버리죠. 라이플이 참 잘 어울리죠. 아주 잘 어울리죠. 마음에 안 드는 연기와 라이플이 참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거의 눈이 안 보이게 찌푸리고 계시잖아요, 항상.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대사를 하는 걸 보면 진짜 늙은 사자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계속 그르렁 하면서 대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갑자기 그 옆집에 사는 그 몽족 가족의 친척들이 막 꽃, 화분, 먹을 걸 이런 거 줄줄이 들고 와서 이 할아버지 현관 앞에 놓는 거예요. 구해줬다.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나쁜 데 휩쓸리지 않게 해줬다고. 그러면서 특히 그 타오라는 소년의 누나가 수인데요. 얘는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정말 고맙다는 뜻도 전달하고 그러죠. 근데 이 할아버지는 너무 당황해하면서 막 꽃 다 갖다 버리고 주는 족족 갖다 버리고 나 좀 내버려두라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맥주가 떨어진 어느 날 수가 와서 우리 집에 맥주 있어요. 집에 먹을 거 없죠. 맛있는 음식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를 그 집에 데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그 집 그 처음부터 무슨 뭐 코스모폴리탄이고 무슨 유색인종에 대해서 편견이 없어서 친해진 게 아니라 이 아저씨는 자기의 고집은 그대로 지켜가고 있는 가운데 실제 구체적인 이웃 한 명 한 명하고 그 아이들하고 가까워지면서 조금씩 교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언에듀케이션하고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타오에게 사과의 뜻으로 아까 차고에 침입한 거에 대한 사과의 뜻으로 얘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라고 부모님이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세탁기도 그 집 세탁기도 고쳐주고 집수리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자동차 정비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 밖에 또 남자답게 욕을 섞어서 터프하게 말하는 법 이런 것도 가르쳐줘요. 마음이 열리는구나 조금씩 또. 그래서 그러면서 이 아이가 좋은 청년으로 커서 잘 일을 하고 잘하게 해주는 게 뭔가 나의 남은 삶에서 할 수 있는 내 삶을 끝낸 좋은 방법이라는 걸 조금씩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그맘때쯤 이 할아버지가 각혈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무한테도 말하진 않지만 자식들한테도 말하진 않지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고 점점 더 타오에게 애착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자기 뜻대로 이 남매가 안 되니까 갱단이 와서 막 그 집에 총질을 하고 누나인 수를 데려다 끔찍하게 폭행을 하는 일이 생겨나요. 그랬을 때 타오가 복수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 아저씨는 타오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가둬놓고 속임수를 써서 이발을 하고 정장을 입고 마지막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갱단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뒤엔 또 못 가르쳐 주는구나. 그죠? 근데 지금 막 되게 궁금한데 지금 라디오 듣고 있는 사람들 다 아이.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서부극에서 이분이 해왔던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의 실현자라는 이미지고 그리고 더티엘이라는 유명한 시리즈도 있었죠. 그렇죠. 정말 너무 강력하게 막 그 전혀 정상을 참작하지 않고 응징하는 범죄자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배우의 스타 이미지와 그의 늙어가는 육체와 그의 영화가 같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순간인데 그는 이제 늙었고 이 월트가 살고 있는 곳은 서부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튼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느낀 그 책임감을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정말 이 영화의 에센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갱단 아이들한테 총을 난사해서 해치우는 게 아니라 일종의 자살.
그러니까 자살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종의 자살을 통해서 목격자들을 많이 만들고 그로 인해서 더 이상 타오와 수 남매가 이 갱단 아이들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는 행위를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조금만 더 쩌르면 얘기해 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재밌게 들리게 하시는 재주가 있단 말이죠. 자, 광고 듣고 돌아와서 우리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그 월트의 캐릭터? 네. 혹은 멋있는 장면들, 네. 인상적인 대사들 함께 네. 소개받겠습니다. MBC FM for you. 자, 영화 사람을 만나다 그랜토리노의 월트, 클린트 이스트우드 역할을 지금 얘기해 주시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장면 아니면? 같이 얘기할게요. 근데 월트 하니까 참 생각나는데 영화 속에서 수가 계속 왜 이렇게 퍼스트 네임으로 부르잖아요. 조금만 친해지면 미국에서는. 그럼요. 그래서 월트라고 부를 때마다 그리고 신부님이 와서 월트라고 부를 때마다 미스터 코왈스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 미스터 코왈스키라고 하라고. 내가 네 친구냐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할아버지인 거고요. 근데 캐릭터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기서도 역시 서부 사나이긴 해요. 이 월트도. 왜냐면 어떤 불의가 눈앞에서 벌어졌을 때 경찰을 안 불러요. 바로 총 갖고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자력구제라고 하죠. 이런 거. 그러니까 자력구제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외국엔 그게 가능하죠. 이렇게 트레스패싱 하면은 무단 침입은 총기 휴대가 허가가 됐으니까 그 허가받은 총기를 가졌을 때 사유지에 들어왔을 때는 뭐 그게 자기 방어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옆집하고 교류가 생기는 것도 그 트레스패싱 때문에 사실은 생기는 거죠. 예. 누가 그 갱단 애들이 들어온 걸 쫓아내다가 도와준 셈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차고에 들어왔던 그 아이를 처음 거기서 그렇죠.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집으로 파티를 하는데 넘어가서 괜히 모르는 동양 음식을 먹게 되고 중국 맥주를 마시게 되고 뭐 그런 서로의 공간으로 넘어가고 넘나들고 이런 게 이야기의 전개에서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제한된 동네에서 이발소, 뭐 얘네 집, 이 집, 그러니까 정말 한 5개 정도 공간만으로 진행이 되는 영화거든요. 근데 하던 말씀을 계속 드리면 이분은 그러니까 진보적인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자기 성향을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진보적인 캐릭터다 그러면은 이 갱단 애들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저렇게 된 데는. 그렇죠. 그리고 그 애들도 어떻게든 뭐 구제를 하려고 한다거나 뭐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 월트의 생각은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라는 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타오라는 아이를 지키고 싶고 저런 애들은 쓸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 그런 사람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랄까 많이 체념한 할아버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죽으면서 그렇게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하기를 바랬는데 영화가 거의 막바지에 이를 때까지 고집을 피우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저질렀던 나쁜 일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때문에 회개하지는 않는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다시 그 상황이 돼도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을 할 그런 성격이 아닌 거죠. 뻔뻔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러니까 그게 가장 이 사람의 어두운 심연이 아마도 한국 전쟁에서의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신부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괴롭냐고, 전쟁 경험 때문에 괴롭냐고 했을 때 그 대사가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남자는 명령 때문에 한 일로 괴로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치만, 괴롭겠죠. 근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뭐 이런 전쟁이란 데 뛰어든 게 잘못이었어요. 그러면서 막 히피들 같은 생각에 동조하고 이러지는 못했던 남자인 거죠. 그런데 이분이 결국 이제 아까 제가 이발하고 정장하고 마지막 결단하고 타오가 총을 들고 복수하러 가지 못하도록 가둬놓고 찾아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갱단 아이들을 찾아가기 전에 그렇게 거절했던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하러 가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러 가는데 그때 어떤 얘기들을 이제 털어놓냐면 뭐 몇십 년 전에 크리스마스 날 아내 몰래 딴 여자랑 키스한 적이 있었다. 뭐 무슨 보트를 팔았는데 탈세를 했다. 그리고 아들들이 하고 친해지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걸 반성을 하는데 그 한국전 참전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가장 아마도 이 사람의 큰 문제였을 것 같은 그 얘기는 하질 않아요. 근데 그 얘기를 나누는 상대는
사실은 타오거든요. 타오가 그런 걸 물어봐요. 사람을 죽일 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항복하려고 하는 그런 어린 소년 병사들한테 총을 갈기는 게 어떤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자면은,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그러니까 진보 보수의 구분보다는 네. 더 오래된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후배 기자 정한석 기자라는 친구가 쓴 이 영화 평을 보고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네. 진보 보수의 구분이 아니라 선과 악의 구분을 믿는 그런 구식의 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 그리고 실제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공화당원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리고 공화당원으로서 카멜시라는 자기 시에서 시장으로 당선돼서 행정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사실은. 근데 엄밀하게 이분의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면은 리버테리언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요. 자유의지론자인데 뭐냐면 이게 보수적이라기보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혼자 아니면은 가족하고만 관련을 맺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카멜 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것도 자기가 운영하던 레스토랑에 대해서 시에서 하도 시시콜콜이 규제를 하는데 그 간섭이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살 거면 이렇게 화려하게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화려한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저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뭐 돈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자기 의지가 올바를 때 멋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렇게 좀 존경할 수 있는 보수주의자가 참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많이 하죠. 네.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렇죠. 걸 보수라는 이름으로 덮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보수하고자 하는 가치가 뭔지 어떤 철학적 입장이 전혀 아니고요. 그냥 내가 갖는 걸 잃지 않겠어, 나누지 않겠어라는 것뿐일 때, 방어일 때만이 많거든요. 네. 근데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좀 그런 거하고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를 하다가 좀 새끼로 샜는데 아까 제일 중요한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소년과 대화를 나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 고해하지 않고 마지막에 그 깽단의 소굴을 찾아가는 게 고해를 대신하는 행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생생하게 영화가 느껴지는데요. 자, 일단 노래를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던 깁슨의 Sea of Heartbreak. 이거는요? 예, 이것도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출연했던 영화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이분은 거의 자기 영화 음악을 자기가 하거나 아들이 하거든요. 카일 이스트우드라고. 네. 그래서 연주곡이 많고 사운드 트랙에서 노래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정신없이 찾다가 나와서 어느 영화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던 깁슨의 Sea of Heartbreak. 기자님 어서 오시어요. 안녕하셨어요. 네, 참 잘 맞춰주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리드는 절대 안 해줘요. 그죠? 못 이기는 척해. 예. 태권도 치면 이렇게 태권도도 좀 쳐줄 것 같아요. 저 그거 살짝 직업병인데요. 네. 저 약간 카멜레온 기질이 있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맞춰가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가령 뭐 다음 주에 인터뷰한 사람이 되게 뭐 옷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저도 그 기간에는 굉장히 옷에 관심이 많아지고요. 네. 뭐 식성 뭐 그 사람이 뭘 잘 먹으면 그때 나도 그게 맛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뭐 약간 이상한 현상이 있긴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제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약간 고민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 뭐지? 진짜 모습은 뭔가요? 그것도 그렇고 나는 뭐랄까 아첨하는 인간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왜 너는 중심이 없고 계속 그 사람을 받아주는 그런 리시브를 하는 것만 하려고 하니 그런 사주에 있나 봐요. 그런가? 그러게 요즘 음악도시 하신 다음에 술이 부쩍 늘으셨다고. 야식도 늘고. 예. 좀 있으면 고기도 드시겠어요. 그리고 개콘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 그지? 그게 너무 웃기죠, 김준현 씨. 근데 이상하게 저는 시경 씨가 하는 걸 먼저 봐서 시경 씨가 오리지널인 것 같고 그분들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 맛 라면과 짜장면 사이에서 마치 진본이 짜장면 맛 라면인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요. 복잡한 얘기가 됐네. 아니 훌륭한 방송인의 모습에서 짜장면 맛 라면. 갑자기 TJ가 생각나네요.
걔는 그냥 해버리거든요. 와마마라니 이렇게. 자, 오늘은 네. 그랜 토리노라는 자, 그나저나 새해가 오고 있는데요. 진짜 코앞에 왔네요. 이제 그러면 하지 마요. 하지 마요. 돼지 드시니까. 아니 뭐. 근데 전 제 나이가 싫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자주 얘기하시니까 괜히 엉뚱한 의미가 필요 없는 의미가 붙는 것 같아서 그걸 알기 전에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돼지띠 쥐띠 얘기하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경우가. 그겁니다, 그거. 그걸까요? 그리고 기자님 얘기하실 때 숨을 좀 더 크게 쉬어주세요. 네? 모니터를 해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기자님 숨소리가 너무 좋대요. 안녕하세요. 이게 안 돼요. 이래서는 안 돼요. 결론을 빨리 청취자분들의 부탁입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영화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좀 특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화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그 과거의 수많은 서부극이라든가 형사물에서 자기가 해온 연기나 그 극 중에서 인물이 했던 일에 대해서 사색하는 행위를 자기가 연출하는 영화로 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밀리언 달러 베이비의 그 늙은 권투 코치라든가 퍼펙트 월드 아까 말씀하셨을 때 거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는 멜로 영화에서도 늙은 사진 기자로 나왔었고 특히 그란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실제 클린트 이스트우드하고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더티해리라거나 아니면 고독한 무법자가 진짜 살아서 그대로 그렇게 늙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현대판. 요즘 영화를 보게 되면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이미지들은 아까 그 깽단의 소굴에 들어가서 앞마당에 딱 들어갈 때 이런 미장센 같은 거는 그 서부극에서 흔히 나오는 장면이나 그 총을 뽑을 때 동작 같은 거 그걸 보는 순간 우린 예전에 그 젊었던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경우는 자기 영화랑 본인이 이렇게 닮은 영화인이 없다. 그러니까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러니까 영화를 육화한 것 같은 인물이다라는 걸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디선가 그런 한 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틴 스콜세지는 자기 말투처럼 영화를 만들고 아시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속사포로 얘기하잖아요.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자기 걸음걸이 같은 영화를 만든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실제 걷는 거는 영상으로밖에 못 봤지만 참 어울리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써내는 것도 재주예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진부하지 않게. 근데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영화인과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감독이 연출한 훌륭한 후기작 영화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주류이면서도 독립적인 영화를 만들고 굉장히 사적이면서도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를 재해석하는 영화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사적이면서도 장르 영화예요. 그러니까 뭐 스릴러라든가 뭐 형사물이라든가 뭐 이런 장르 영화고 그다음에 무지무지 보수적이면서도 정치적으로 어떻게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큰 범위로 그러니까 그 관점이라는 거를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굉장히 개방적인 세상에 대한 개방적인 영화를 만들고 또 영웅적이면서도 비영웅적이고 그러니까요.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자연인이 그렇고 영화인이 그렇고 그 영화도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참 희귀하고 지금 80 뭐 이렇게 되신 영화인으로서 새 영화가 나올 때마다 되게 놀랍습니다. 전혀 영화가 쇠하는 느낌이 없어요. 목소리만 계속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그게 나이를 속일 수 없는 그죠? 발성 자체가 좀 이제 그렇게 되시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젊었을 때도 굉장히 연기 못하는 배우라고 혹평도 많이 받았어요. 표정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말론 브란도나 몽고메리 크래프트 같은 그런 메소드 연기는 정말 막 정말 작두 타는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앞에 서 있는 그 비교를 해서 보면은 배우도 아니다 뭐 이런 평도 한간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랬었네요. 근데 스타 중에는 그러니까 스크린에서 뭔가 보여주는 배우가 있고 그냥 스크린에서 존재하는 방식으로 존재함으로써 관객을 설득하는 그런 스타가 있는 것 같은데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가장 인상적인 연기하면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옆으로 째려보는 거 이런 거 아닌가요? 갑자기 나타났는데 못마땅한 거. 넌 오늘 죽었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게
말풍선이 떠오르는 거. 맞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랜토리노 영화 재밌었고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배우, 감독, 네. 연출 에 대한 이야기도 재밌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죠. 자, 이것도 추천곡이에요? 네, 이건 제가 자주 듣는 신나는 노래를 하나 골랐어요. 요즘에 듣는. 네. 캐시아의 Grow Up Hair. 알겠습니다. Last night I had enough of you. I put on the brakes and I could tell you took it hard. It was all over your face that you were slipping and flipping. But here is the sitch. I signed up for a man, but you are just a bitch. 자, 김일희 기자님이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캐시아의 Grow Up Hair 함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 영화는 다음 주 영화를 소개하기 전에 한 해를 이제 보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제가 갖고 있는 좋은 기억 중에 음악도시 시민 여러분 만난 거 있었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어머. 그리고 저 그랜토리노에서 제가 좋았던 대사 중에 하나가 네. 이 차가 72년생이고 내가 조립했었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타오가 할아버지한테 그래요. 진짜 늙었네요. 그러면서 나이 진짜 많네요. 그러면서 That's cool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먹는다는 게 멋진 일이 됐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계속 나이 얘기를 하시니까 나름대로 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좀 어색하네요. 다음 주 영화 얘기할게요. 아니요, 더 하셔도 돼요. 아니요.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안 어울리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요, 잘 어울리는 얘기입니다. 저희 음악도시를 대표해서 저도 이동진이라는 해가 지고 정말 너무 찬란하게 예쁘게 다정하게 또 떠오른 김혜리 태양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왜 이 얘기를 꺼냈지? 아니 정리하자면 내년에도 이렇게 좋은 관계로 서로 재밌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음 주 영화는 웃으면서 시작하고 싶어서요. 새해를 김지훈 감독님 반치광에서 송강호 씨가 연기했던 임대호 캐릭터 얘기하겠습니다. 거기도 명대사가 있죠. 어떤? 조은희 씨, 김대희랑 춤추니까 조은희? 기억나요. 네.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조은희 씨, 조은희? 그거 있잖아요. 거북이랑 자라랑 어깨동무하고 그거 있잖아요. 자라야 나 속이 거북해. 그래? 그럼 가서 자라. 너무 재밌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그거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런 거 많이 모여있는 데 있어요? 아니, 진짜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예. 라디오에서 한번 했다가 정말 욕을 바가지로 먹었었는데 하나도 안 웃긴다고. 꿋꿋하게 한번 더 해야겠군요. 네, 더 생기면 알려주세요. 장터에 개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또 있어요? 장터에 어떤 사람이 소매치기를 착 한 거예요. 막 뛰어가니까 계속 꺼라 그랬대요. 지나가던 개들이 다 쓴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선가 개 장수가 막 뛰어더니 개를 섞어요. 이렇게. 야, 월이 일로 가. 메리 일로 가. 야, 쫑은 일로 가. 개를 계속 섞어요.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이거 봐. 좋아할 줄 알았어. 한 명은 있다니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때 근처에 어물전은 없었어요? 진짜 개는 없었어요? 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야, 마지막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거 어떻게 읽어? 클린 이스트우드의 Midnight Garden OST 중에서 Accentuate the Positive. Accentuate the Positive라고. 그래서 읽었어, 그래도. Accentuate the Positive. Yes. 들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안녕히 가십시오. 자, 광고 듣고 노래 듣고 돌아옵니다.